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11일 앞둔 시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당국자들이 그동안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온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직면하게 될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2일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약 28,500명 중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방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구상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4,500명 규모의 감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 명 수준에서 점차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병력을 조정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검토 중인 4,500명 감축은 전체 주둔 병력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은 미 8군을 중심으로 한 지상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 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나온 것은 미국 정부의 다목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해 한국 새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뒤 출범할 차기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및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안보 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군사 전략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견제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미국 본토 방위와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내부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방전략 수립 지시를 내리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 확대를 우선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용 전환은 현재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체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통합지휘체계가 강화되면서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대만 위기 시 대응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국방부가 전략적 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력 구조와 규모도 함께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가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당국의 해외 주둔권 감축 정책 검토와 연관되어 있으며 4,500명 규모는 주한미군사가 대비 태세 유지를 고려해 건의한 수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연구위원은 이번 움직임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전 방위비 재협상 압박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통합 구상을 본격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군은 군산기지에 주둔 중이던 F-16 전투기를 오산기지로 이동시키고 군산에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F-35를 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따라 한반도 내 군사 배치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며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위치한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만 위기 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분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양국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석 문제와도 직결되며,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재래식 군사력까지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해 미일 분쟁에 휘말릴 위험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로 인한 반기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반발과 압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용석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중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는 대북 억지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과거처럼 국제 경찰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대북 억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